여러분들 이거는 예전에 20년 전쯤 나왔구나. 20년 전에 나와서 다 알고 있죠. 여러분들 고등학교 할 때도 이거 배웠죠. 탄소 나노 튜브에 대해서 막 이렇게 언급이 있었는데, 이게 전에 그라핀 할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엄청나게 좋은 물성에도 불구하고 상업화가 거의 되지 못하고 거의 이제 그 기업에서 쓰지 않는 물질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이게 오늘 얘기할 거는 이게 어떻게 발견됐고, 그 다음에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합성을 하고, 근데 최근에 탄소 나노 튜브가 우리가 생각한 그 구조가 아니었다라고 밝혀진 어떤 논문이 나왔어요. 그 논문이 나오면서 왜 탄소 나노 튜브가 이렇게 물성이 좋았다가 나빴다가 막 자기 마음대로였는지를 분석한 논문이 나온 거죠. 그것까지 해서 이제 설명을 할 거예요. 그래서 먼저 말씀드리면, 제가 탄소 나노 튜브에 대한 장점에 대해서 엄청 얘기를 많이 할 거예요. 근데 그 장점이 100% 진실이 아니에요. 왜냐면 그거는 특정 탄소 나노 튜브에만 해당되는 물성이지 전체 탄소 나노 튜브에는 해당되는 물질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미리 말해주는 이유는, 처음에 엄청 좋다고 설명했다가 마지막에 반전이 있어요. 식스센스처럼 마지막 반전이 있어. 이건 아니다, 이게 나와버린 거죠. 그래서 미리 이거를 놀라지 말라고 미리 알려주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이거는 뭐 나중에 여러분들이 집중을 못할 때 정리한 동영상인데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할 거고, 어쨌든 오늘은 대신 강의 자료와 이 올라온 자료가 동일한 자료예요. 발견을 하게 되겠지만 여러분들 크게 뭐 막 사진을 찍는 학생들이 많던데 필기 안 하려고 그런 거 안 해도 돼요. 오늘은. 알겠죠? 그래서 탄소 나노 튜브는 여러분들 다 아시다시피 그 그라핀 모양으로 된 애가 이렇게 말려가지고 원통형 모양으로 된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플러렌이 그 0차원이었고 그 1차가 나노튜브, 2차가 그라핀이었었죠. 그래서 이제 처음 발견된 게 멀지 않아 25년 정도 전이죠. 일본의 이 이지마 이 박사가 어떤 실험을 막 하다가 이것도 또 얻어 걸렸어요. 뭘 막 하다가 어떤 물질을 이렇게 발견을 했는데 그 모양을 봤더니 이렇게 원통형으로 탄소가 길린 이런 모양의 어떤 물질이 발견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당시에는 이 물질만 발견이 됐었지, 이 물질이 어떤 막 특성이 있다 이런 것만 예측만 했지 분석할 수 있는 툴이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1900년도에는 이 물질이 엄청 좋은 물질이라고만 알려졌죠. 왜냐하면 탄소 나노튜브 모양처럼 S2P 오비탈이 다 연결돼서 이렇게 연결돼 있으니까 여러분들 전자들이 다 이동될 수가 있잖아요, 그쪽으로. 그러니까 전기 전도도도 엄청 높아지고, 그 다음에 탄소기 때문에 또 이렇게 인장 강도도 어느 정도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와, 이거 엄청 잘 만들면 좋은 물성으로 여러 어플리케이션을 할 수 있겠다, 이렇게 해서 90년대 후반부터 2000년도까지 초반까지 엄청나게 연구를 많이 했어요. 근데 사람들이 해보니까 안 되는 거예요. 이런 좋은 전도도도 안 나오고, 어떨 때는 대부분은 도체인데 어떨 때는 반도체 됐다가 막 이런 거예요. 그래서 하여튼 분석을 막 한 거예요. 그래서 나올 때, 처음 나왔을 때는 그 전기 흘리면 100배 이상 높은 빛을 내고 열 전도율도 다이아몬드랑 같고, 인장력 같은 경우는 다이아몬드 능가한다 막 이런 말도 나왔었고, 그 다음에 전기 전도도 같은 경우에는 구리랑 비슷하다. 그 다음에 탄소 섬유는 그 1%밖에 변형이 안 되는데 15%까지 변형해도 상관이 없었다, 막 이런 것들이 막 나와요. 그래서 그 2000년도 들어오면서 이게 세계 뭐 30대 뭐 그런 기술 중에서 이게 하나가 막 채택이 될 정도로 엄청 핫한 물질이었죠. 그래서 이게 뭐 산업 판도를 바꿀 미래의 10대 기술로도 막 성정되면서
이 모든 사람이 진짜 연구자들이 이걸 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어요. 그랬었는데 여러분들 다 아시다시피 이거 탄소 나노튜브는 종류를 이 월이 몇 개냐 이거에 따라서 구분할 수 있잖아요. 하나면 뭐 싱글 월이고 두 개면 더블 월이고 여러 개 있으면 멀티 월이다 뭐 이렇게 명명을 하고 이렇게 나노튜브들이 이렇게 뭉쳐져 있는 형태도 있거든요. 그걸 로프라고 이렇게 불러요. 근데 그 탄소 나노튜브가 총 세 가지 물질이 그 원통으로 이렇게 감싸질 때 어떤 방향으로 되느냐에 따라서 세 가지로 혹시 분류되는 거 알아요? 암체어랑 지그재그는 많이 들어봤죠? 그죠? 안 들어봤나? 그러면 오늘 들으면 되니까. 암체어 스트럭처가 있고 지그재그 스트럭처가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보면 뒤에서 좀 자세하게 얘기를 할 건데 여기서는 일단은 기본적인 특성만 잠깐 언급하고 넘어갈게요. 그래서 당연히 싱글월이랑 더블월이랑 멀티월이랑 특성이 조금씩은 다 달라요. 근데 싱글월이 굉장히 만들기가 당연히 어렵겠죠. 어떻게 보면. 예. 그래서 이제 각각 특성을 보면 뭐 전기 전도도나 기계적 특성은 대부분이 다 좋아요. 근데 싱글월 같은 경우가 가장 좋죠. 왜냐면 시트가 하나니까 이 안에서만 이제 전자들이 이동을 할 수 있으니까 당연히 전도도가 제일 좋겠죠. 그 다중벽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여러 겹이 겹쳐져 있기 때문에 전기랑 열적 특성은 조금 떨어질 수 있어요. 근데 기계적으로 이게 스태킹이 돼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기계적 물성은 좀 뛰어날 수가 있는 특성은 있는 거죠. 그래서 뭐 이거는 다 구분할 줄 알고 뒤에서 이제 암체어랑 지그재그에 대해서 좀 자세히 말을 할 건데 그게 당연히 그 싱글월 나노튜브 같은 경우는 이게 이제 이렇게 원통형 모양으로 이루어졌는데 이 이제 다이어미터가 그 0.5 나노 정도밖에는 안 돼요. 그다음에 뭐 두 개 멀티월 같은 경우에는 뭐 1.4, 3나노 이 정도 되고 당연히 더 많아질수록 점점 커지게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물성을 이렇게 정리를 해놨어요. 정리를 해놨는데 당연히 기본적 물성은 뭐 멀티월보다 훨씬은 뛰어나죠. 근데 이게 대량 합성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왜냐하면 이 모양으로 이렇게 뽑아내기가 굉장히 힘들게 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이 안에 있는 멀티월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감싸지면서 자연스럽게 이제 크기에 따라서 이렇게 만들어질 수는 있는데 싱글월 같은 경우는 이렇게 만들기가 굉장히 힘든 거죠. 그래서 지금 현재는 이거 멀티월 같은 경우에는 대량 합성을 할 수 있는 기술이 기업에도 되게 많이 있어요. 있는데 이게 물성이 별로 안 좋다 보니까 크게 사용되고 있는 부분은 없는 거죠. 예. 그래서 지금 지그재그랑 암체어랑 뭐 카이랄이라고 해가지고 이 세 가지 구조가 있는데 이거는 지금 밑에서 보면 이 물질이 이렇게 그래핀 나노 시트가 있고 이게 이렇게 겹쳐질 때 이 겹쳐지는 부분이 어떤 그 방향으로 이루어져 있는가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그래서 여기서 설명하고 있는 거는 이쪽 그 피겨 2가 뒤쪽에 있는데 방향이 벡터를 두 가지를 이렇게 했어요. 육각형 모양이기 때문에 두 가지 벡터에 대해서 이렇게 A1, A2라고 이렇게 명명을 했고 여기서 보면 이 향하는 방향이 그러니까 n과 m으로 나타내는 벡터 ch 여기 있으면 이 a1과 na1과 ma2 이거에 따라서 이제 달라지는 거죠. 지그재그랑 암체어랑 카이랄이. 그래서 규칙 최종적인 규칙을 말하면 지그재그는 m이 0이고 뭐 암체어는 n이 m이랑 같을 때 그다음에 나머지는 카이랄일 때입니다. 그래서 이걸로 보면 굉장히 헷갈리잖아요. 헷갈려서 여기서 보면 최종적으로 만들어진 원통형 CNT를 보면 요렇게 돼 있는 말 그대로 지그재그 형태로 연결이 돼 있는 경우에는 이 지그재그라고 이렇게 부르고 암체어라고 해서 이렇게 된 형태는 암체어라고 부릅니다. 나머지 이런 거를 카이랄이라고 부르고 그래서 지그재그 형태의 물질 같은 경우에는 밴드 갭이 좁아요. 좀 좁아서 완전히 반도체 특성은 아니고 반금속 특성을 가지게 되고 암체어 같은 경우에는 완전히 금속성 특성을 가지게 됩니다. 예, 그리고 카이랄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밴드 갭이 커서 반도체 특성을 유지하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여기서 말하면 미리 말을 해주면 그
CNT가 원통형이 아니고 나선형이라고 2년 전에 밝혀집니다. 그게 맨 마지막에 설명을 할 건데, 그렇게 해서 그 원래는 원통형이면 CNT 안에 모든 sp2 오비탈이 있어가지고 전자들이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었는데, 이게 나선형이 되면서 그 물질과 물질 사이 옆면이 이제 있다라는 사실이 알려지게 되는 거죠. 그게 알려지면서 분자적인 결함이 있다라는 사실이 밝혀져요. 그래서 원래 이론대로 하면 이게 도체여야 돼요. 도체여야 되는데 어떻게 밖에서 외부적인 자극을 구했더니 얘가 특정 에너지 위에서만 전기를 흐르는 거예요. 반도체적 특성을 보인 거죠. 그게 약간 어떻게 보면 페이크였던 거죠. 반도체가 나타나서 얘는 반도체 특성을 가지는 줄 알았더니 결국 찾아보니까 분자적 결함이 있어서 그거를 극복하는 에너지가 주어져야만 이 반도체적 특성을 나타냈었던 거죠. 그래서 이게 굉장히 파장이 엄청 컸어요. 2년 전에. 그래서 이거는 앞에서 설명했던 부분이고, 그래서 이게 그라핀이랑 되게 비슷합니다. 왜냐면 이게 합성법을 막 만들 때 그 전에 그라핀과 마찬가지로 싸게 많이 만들고 그 다음에 엄청난 약간 물성을 가진 물질들을 이렇게 규칙적으로 만들어내는 어떤 합성법이 필요하잖아요. 뭐 만들었는데 안 좋은 물질이랑 같이 들어있어서 얘를 퓨리피케이션을 따로 해야 되고 그런 게 없어야 되기 때문에 그라핀에서도 전에 물리적 화학적 방법이라서 엄청 많았었잖아요. 그죠? 그것처럼 CNT도 굉장히 많은 합성법이 개발이 됐어요. 그 합성법은 거의 그라핀이랑 비슷합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거를 이렇게 그냥 검은색으로 나타냈고 뒤에서 자세히 설명할 건데, 그래서 전기 방전법 이런 게 있고 레이저 방법이 있겠죠. 레이저가 굉장한 에너지 소스니까. 그 다음에 당연히 고온을 가하는 방법이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많이 알고 있는 화학 기상 증착법이라고 해서 CVD 기법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기상 성장법이라고 해가지고 기판 없이 이렇게 만드는 방법도 개발이 많이 됐었고요. 지금은 뭐 한화도 그 대표적으로 한화 케미컬이 탄소 나노튜브 합성을 대량으로 할 수 있는 기술을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이제 방법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좀 살펴볼게요. 전기방정법 이거는 전에도 얘기했었죠. 이게 그 엄청난 에너지를 여기 사이에 모아가지고 만드는 방법인데 당연히 전극을 사용을 해요. 두 개의 이 그래파이트 전극이 이렇게 두 개가 있습니다. 이렇게 있고, 그래서 여기서 전기방전이 일어나게 되면 그래파이트로 이루어져 있는 이 각 막대에서 탄소 이런 클러스터, 카본닭 같은 이런 형태의 물질들이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 나오게 되고, 그래서 에노드로 사용된 그래파이트 막대에서 이게 무조건 그 CNT를 만들 때는 촉매가 거의 있어야 돼요. 아니면 열을 엄청 높이 가하든가 이게 있어야 돼서 여기서도 전이금속 촉매를 이렇게 이용을 합니다. 이렇게. 그래서 방전을 이렇게 하게 되면 여기서 이제 뭐 싱글 월도 나오고 더블 월도 나오고 이런 물질들이 이렇게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걸어주는 전류나 전압의 세기는 뭐 한 이 정도 돼요. 24에서 60V 정도. 그다음에 50에서 100A 정도가 이렇게 해서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지금 계속 소개를 할 건데 이게 차이점이 되게 애매해요. 나온 물질이 차이점이 애매하고 크게 특징은 얘가 균일한 물성을 가지고 있냐 아니면 대량 생산이 가능하느냐 그거에만 거의 초점을 맞추면 되거든요. 예, 이거는 거의 초기에 이렇게 만들어진 방법이었었어요. 그리고 이거는 촉매로 해서 만드는 방법입니다. 기상증착법이라고 해서 기상증착법이 있는데 이거에도 뭐 열을 가하는 이런 경우도 있고
촉매를 이렇게 해서 가는 경우도 있고 한데 대부분의 CNT 합성하는 경우에는 1000도 이상의 그 열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뒤에서 나올 건데 500도 정도만 가해도 저온이란 표현을 써요. CNT를 만들 때는. 그래서 좀 되게 이해는 안 되지만 CNT 합성에 있어서는 어떻게 보면 500도 정도는 저온에 해당이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촉매 화학 기상 증착법은 이게 아까 전기방정법이나 레이저 같은 걸 쓰면 이렇게 고품질로 그 싱글월 나노튜브를 만들 수가 있는데 대량 생산을 하기에는 좀 힘들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차이점을 여러분들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이 방법이랑 이 방법이 있으면 이 방법은 뭐 싱글월 나노튜브의 그 퀄리티를 좋게 만들 수 있다. 뭐 이거랑 그다음에 이 방법은 대량 생산을 할 수 있는 방법이다 없는 방법이다에 대해서 좀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게 촉매화학 기상 증착법은 이 다양한 물질을 싸게 만들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가장 대표적인 방법이 이 CVD 방법으로 CNT나 그래핀 만드는 방법이 제일 많이 이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촉매화학 기상 증착법 같은 경우에도 이게 두 가지로 이렇게 나눌 수가 있어요. 유기 금속 전구체를 사용하느냐 아니면 촉매 지지체를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두 가지로 이제 구분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비슷하긴 한데 조금씩 달라요. 기상 증착법이었는데 아까는 기상 합성법이에요. 이거는 그래서 이거의 특징은 기판을 사용하지 않는다. 그게 특징입니다. 기판을 사용하지 않는다는 게 제 특징이고요. 그 다음에 이거 같은 경우에는 기존 방법이 기판 위에 촉매 금속을 증착시킨 후에 이렇게 그 반응 가스를 이용해서 만드는데 이거는 이제 기판 없이 이렇게 만드는 거죠. 근데 여기를 보면 되게 그 꼭 공정하듯이 이런 프로세스가 진행이 되는 거죠. 이렇게 그 콜츠 튜브가 이렇게 있으면 얘가 반응하는 영역이 두 가지로 이렇게 구분이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퍼니스가 있고 두 번째 열을 주는 첫 번째 퍼니스가 있고 두 번째 퍼니스가 이렇게 있게 돼요. 근데 여기서 보는 여기 이제 보트처럼 생긴 이게 촉매 금속 분말이 이렇게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1번 이게 제1 온도 영역이고 이게 제2 온도 영역인데 이게 일단은 촉매가 들어있고 일단 처음에 이니시에이션 반응을 시키는 거라서 그 두 번째보다는 온도가 상대적으로 낮습니다. 이렇게 낮은 형태로 이루어져 있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제1 영역에서는 탄화가스를 분해하지 않고 촉매금속 기하식기 충분 저온으로만 이렇게 유지를 시킨 후에 이쪽에서 이제 이 2단계로 간 후에 이제 고온에 의해서 분해된 탄화가스가 이제 촉매금속 파티클에 흡착되고 나서 이쪽에 이제 파티클들이 흡착되고 나서 여기서부터 나노 튜브가 생성이 되는 거죠. 그래서 뭐 어떻게 보면 이게 기판은 없는데 어떻게 보면 얘에서 이렇게 성장하는 거 보면 얘가 기판 역할을 한다라고 보셔도 크게는 상관이 없습니다. 예. 그래서 이게 기상 합성법이에요. 합성법. 그래서 이거 구분을 확실하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대표적인 또 방법 중에 한 개인데 이거 많이 봤죠. 이렇게 길다란 그 교수님들 연구실 가면 길다란 유리관에 그 스타워즈 검같이 생긴 그거 이렇게 뭐 집어넣어 가지고 이렇게 흘러가면서 막 가스 넣어주면서 여기서 이제 열 고온 1000도 정도의 열을 가해서 뭐 만들어주는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튜브 퍼니스라고 부르죠. 이 방법을 해서 열화 기상 증착법을 합니다. 예. 그래서 여기서는 또 무조건 촉매를 써야 돼요. 이제 촉매로 이제 철, 뭐 코발트, 니켈 이 정도로 이제 우선적으로 이 기판이 흡착을 한 다음에 그냥 온도를 가하는 거예요. 그냥 촉매 있고 그 다음에 탄소 소스 있고 고온만 가하면 탄소 나노 튜브는 만들어집니다.
근데 그 만들어지는 이제 퀄리티를 정하는 게 반응하는 뭐 온도라든가 시간 등등 이런 게 이제 필요하게 되고요. 이거는 이 열화 기상 증착법을 사용한 경우에 이 탄소 나노튜브가 이렇게 엄청 길게 성장이 됐죠. 거의 120 마이크로미터 정도로 이렇게 성장한 그런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거랑 이제 차이점은 그냥 촉매 걸고 이제 온도 범위는 700에서 950도 정도로 이렇게 가한 방법이죠. 당연히 이거는 뭐 대량 생산을 하려면 큰 튜브 퍼니스가 있으면 되긴 됩니다. 근데 이 안에서도 중간에 이제 퍼니스에 열을 주는 어떤 물질이 소스가 있다면 이쪽이랑 중앙이랑 온도가 좀 달라질 수는 있겠죠. 그게 이제 그 CNT의 어떤 특성에 영향을 미칠 수는 있어요. 고르게 이제 전체적인 그 시장 물질에 같은 온도가 가해져야 똑같은 이제 퀄리티를 갖는 CNT가 만들어지는데 그거 같은 경우에는 조금 힘들 수는 있게 되는 거죠. 네. 그 레이저는 워낙 뭐 강한 소스이기 때문에 이거 야그 ND 야그 레이저 걸 사용해서 이렇게 만듭니다. 그래서 여기에 그래파이트 타겟을 이쪽에 두게 되고 레이저를 이쪽에 쏴주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 이쪽에 이제 뜨겁고 여기가 차가운 부분이 있으면 이제 차가운 컬렉터에 흡착이 된 후에 이제 만들어지게 되는데 이게 탄소 이제 다중벽이랑 이제 여러 가지 나노 입자들이 섞여 있는 거죠. 왜냐하면 이게 레이저를 이렇게 쬐주게 되면 당연히 소스가 강한 부분이랑 약한 부분이 이렇게 있어서 다른 그 탄소 물질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직경이 되게 균일한 여기 제대로 레이저를 맞은 부분에서는 이제 아주 균일한 탄소 나노튜브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이제 그거를 따로 이렇게 컬렉팅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고요. 이제 그래파이트 면 간격 같은 경우는 아까 얘기했듯이 한 싱글 월이기 때문에 0.3에서 4 나노미터 정도 이렇게 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길기 때문에 이게 막 리니어하게 이렇게 뻗어져 있지는 않습니다. 머리카락처럼 이렇게 탄소 나노튜브가 있으면 이런 형태로 굉장히 그 코일처럼 이렇게 감겨 있는 형태를 취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보면. 그리고 또 다른 에너지 소스가 플라즈마 방법이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그 아까 말한 비교적 저온이 이겁니다. 비교적 저온이라는 게 이 플라즈마 방법으로 하면 저온에서 이거를 합성을 할 수가 있다. 이건 거고요. 그다음에 뭐 소스 플라즈마 방전에 사용하는 전원 같은 경우는 뭐 DC나 그 레디오 프링컷이나 마이크로웨이브 이렇게 해당되는 물질들이 그 소스들이 많이 사용이 되죠. 예. 그래서 뭐 반응하는 루트를 한번 보면 여기서 반응 기체가 이렇게 들어오게 되고 이쪽에 이제 또 기판이 있는 거죠. 기판이 있고 여기서 이제 그 하부 전극 위에 접지시키고 반응가스는 이쪽 위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필라멘트 두 전극 사이에 필라멘트 형태로 반응가스가 분해가 되게 되고 거의 반응하는 가스는 거의 이런 형태가 많아요. 메테인이랑 뭐 수소 이런 물질들을 다 반응가스로 대부분은 다 사용합니다. 왜냐하면 가스 상태에서 물질을 이렇게 카본 나노 튜브를 만드는 게 가장 반응성이 좋거든요. 고체랑 뭐 액체 상태에서 이렇게 하는 것도 굉장히 힘들게 되는 거고 그래서 카본 닷 같은 경우에는 고체나 액체에서 만드는 소스가 굉장히 많았었잖아요. 왜냐하면 되게 엄청난 오리엔테이션이나 이런 퀄리티가 크게 차이는 많이 안 나요. 서피스 뭐 이런 그 엣지나 펑셔널 그룹이 좀 다르다 뿐이지 카본닷에서는 크게 차이가 없는데 그 탄소 나노튜브는 이 소스들이 가스일 경우에 굉장히 합성하기가 용이하기 때문에 이 가스들을 많이 쓰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CNT의 좋은데 이 특성들을 이렇게 정리를 한 거예요. 뒤에 각각에 대해서 뭐 전기적 특성, 기계적 특성, 그다음에 열적 특성 뭐 이렇게 등등 좋은 게 굉장히 많은데 이게 다 정리를 한 거죠. 근데 나중에 보면 이 특성이 100%로 맞는 건 아니다라는
거에 대해서 말을 해줄 거고. 그래서 우선은 전기 저항성 같은 경우는 뭐 구리랑 비슷하고, 그다음에 가벼운데 강하기 때문에 밀도가 굉장히 낮아요. 그다음에 인장 강도가 뭐 합금에 비할 정도로 굉장히 강하고, 그다음에 아까 그 서론에 설명했듯이 탄성도도 굉장히 좋죠. 당연히 열 전도도 이렇게 좋게 되고요. 그래서 이 말한 이 내용들을 잘 정리한 동영상이 있어요. 그냥 제가 말할게요. 그래서 아까 누가 만들었다 이거 나왔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게 뭐 아까 다 설명한 내용이죠. 구리랑 전기전도도 비슷하고, 그 다음에 자연계에서 가장 뛰어남 뭐 이런 말까지 나왔어요. 전기 손실도 없고 막 당연히 원통형이라고 알려졌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그래핀 나오기 전에는 꿈의 신소재로 불렸어요. 근데 그래핀 나오고 나서 거의 뭐 많이 안 하죠. 그래서 여러 가지 물질로 만들 수 있어요. 왜냐면 강도도 어느 정도 괜찮고 고분자랑 이렇게 섞기도 굉장히 좋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골프채나 테니스 라켓 이런 거 보면 탄소 나노튜브로 만든 거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골프채, 골프 뭐 나도 안 치지만 골프 칠 때 무거우면 되게 힘들잖아요. 그래서 가벼운데 공이랑 딱 맞을 때는 엄청나게 세게 보내는 그거를 어르신들이 좋아하시죠. 그래서 굉장히 아까 경량성 밀도가 낮아서 굉장히 경량성이 있기 때문에 이렇고, 그다음에 여기서는 막 아이언맨 이런 옷도 막 이걸로 만들 수 있다 막 이렇게 해놨어요. 그래서 이렇게 시드니에서 이제 새로운 뭔가를 이렇게 발견을 했거든요. 대량으로 이제 생산하는 게 굉장히 힘든 방법이었는데 저쪽에서 이제 그거를 발견을 했어요. 그래서 하고, 이거 혹시 알아요? 이거 뭔지 알아요? 이거 혹시 아는 사람? 이게 뭔지? 우주정거장 맞는데 요거 이 무슨 뜻일까요? 요거 이 선. 그거 알아요? 네. 그 이런 프로젝트가 있어요. 나사에서 하는 게 있는데 이 뭐라고 그러죠? 스페이스 엘리베이터 뭐라고 하는데? 하여튼 그래서 지구에서 우주로 가는 엘리베이터를 만들자. 그게 프로젝트인데, 그래서 얼마 전에 그 2주 전에 오셨었죠. 그 다른 교수님이 세미나 왔는데 그 CNT 이런 걸 하세요. 그래핀이나. 그래서 지금 나사랑 뭐 이런 거를 그 스페이스 엘리베이터 만들려고 뭐 이걸 한다고 하고, 나사가 뭐 얼마 전에 언제까지는 이 엘리베이터를 만들겠다 막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분이 발표하고 나서 우리가 굉장히 질문을 많이 했어요.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가다가 그 뭐 운석 하나 날라오거나 아니면 뭐 바람 좀 세게 불고 하면 다 안 날아가냐? 그거 어떻게 그게 가능하냐? 막 했더니 그분도 솔직히 정확하게는 몰라요. 그죠? 그래서 이런 굉장히 컨셉은 멋있잖아요. 그죠? 내가 지구에 지금 몇 분 후에 운석이 날라왔어. 우리가 이제 죽는데 엘리베이터 타고 갑자기 막 달로 이렇게 넘어갈 수 있고, 그러면 2012처럼 당연히 선택된 자들만 이렇게 다 타고 가겠죠. 우리는 못 타요. 알겠죠? 우리는 못 타고 일단은. 그래서 이거를 뭐 2000 몇 년이었지? 1200년인가? 하여튼 그때까지 만들겠다 이게 돼서, 이게 근데 굉장히 변수가 많아요. 굉장히 변수가 많고, 그 뭐 바람이 되게 심하지 않아야 되고 기후도 괜찮아야 되고 뭐 이게 우주 그 성층권 등등 여기에서 뭔가 일어나는 모든 그거를 다 감안해야 돼요. 근데 이게 탄소 나노튜브가 여기에 쓰인다고 했던 이유가 뭐냐면 가볍고 그 세니까 이거 만들 때 좋을 거다. 그냥 간단하게 어플리케이션으로 가장 좋은 물질이다. 그냥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냥 이걸 쓰겠다. 그냥 이런 말만 한 거지
쓰여지고 있진 않습니다. 그렇게. 그래서 컨셉은 굉장히 좋죠. 여러 군데 엄청 봤죠 방금 한 명이 탈출했어요. 네. 한 명이 올라갔죠. 엄청나게 빠르게. 속도도 엄청 빨라야 되고. 그래서 이걸 자세히 보면 이 이게 한창 유행했던 거 알아요? 거미줄 모양이랑 비슷하다. 그래서 여러분들 거미줄이 굉장히 끈끈하면서 되게 단단하잖아요. 어떻게 보면 뭐 이렇게 금방 끊어지긴 해도 이게 탄소로만 이루어져 있는 CNT 같은 물질로 이렇게 거미줄 구조를 만들면 굉장히 이제 강하면서도 늘어날 수 있는 물질을 만들 수 있다고 해가지고, 그 다음에 싸게. 그럼 여러분들 생각해서 뭐 고층에서 뭔가 떨어져서 문제가 되는 게 되게 많잖아요. 그래서 얘가 얇고 하기 때문에 이런 것만 해주면 당연히 이런 문제들도 해결할 수 있고, 당연히 그 강도도 좋고 잘 늘어나니까 좋은 어플리케이션을 할 수 있겠다, 이렇게 해서 이게 굉장히 또 개발이 많이 됐었어요. 근데 엄청 잘 찢어지죠. 거미줄처럼. 엄청 강하다는데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뭐 CNT 실험하는 사람은 알겠지만 어떨 때는 굉장히 강도 강하고 어떨 때는 그냥 엄청 약해요. 그래서 이게 재현하기가 굉장히 힘든 거죠.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게 자동차 이런 안에 들어가는 복합재 같은 거 있잖아요, 여러분들. 그런 데는 굉장히 쓰이면 좋아요. 어느 정도 그 금속 정도까지는 아니라도 어느 정도 강도도 있고 가벼워서 차체도 가볍게 하기도 굉장히 좋고. 그래서 이제 이런 물질들 몸 안에 넣겠다, 뭐 이런 것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모든 특성이 다 좋잖아요. 그래서 뭐 반도체, 투명 전극, 센서, 뭐 그다음에 뭐 복합재 등등 쓰이지 않을 곳이 없다, 막 이런 게 초반의 주장이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렇게 끝이 나고요. 소리는 여러분들이 가서 들어요. 그래서 이게 뒤에 막 전기적 특성, 막 그 열적 특성 이렇게 막 정리를 다 해놨어요. 정리를 다 해놨는데 이게 결론을 말하면 여기 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냥 모든 특성이 다 좋은 물질이다, 이런 거에 그냥 말을 해주는 거죠. 근데 그래서 응용 분야가 아까 동영상에도 봤듯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투명하게 이제 그 전기 전도도가 굉장히 좋고 엄청 얇잖아요. 그래서 투명 전도성 필름으로도 사용이 될 수 있고, 또 강하면 또 강함의 상징이 또 군대 아닙니까, 그죠? 군대. 이거에 또 장갑차나 다른 뭐 방탄 조끼 등등에 대한 소재로도 굉장히 많이 이용을 할 수 있다, 이런 말이 많았어요. 그 다음에 아까 봤던 뭐 바이오 센서가 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런 센서 기반으로 해서 광원 소재를 이렇게 만들 수도 있고, 아까 뭐 스페이스 엘리베이터 같이 뭐 그런 물질, 그 다음에 우주항공선, 이것도 어떻게 보면 경량형으로 만들어야 될 필요가 있으니까 이제 이런 물질들이 굉장히 많이 사용이 됐었던 거죠. 그래서 오늘 말하려고 하는 결론은 마지막 두 슬라이드에 있는데요. 여기서 좀 말을 많이 할 거예요. 그래서 이걸 왜 들고 왔냐면, 최근에 CNT 세계 시장 규모에 대한 표가 없습니다. 표가 없어요. 왜냐하면 상업화가 망했으니까. 2000년대에 엄청나게, 이게 봐보세요. 이게 1900년도 후반에 이걸 조사했으니까 알지? 이때부터 조사를 한 거지. 그래서 요만큼 이제 올라갔다. 2000년도 요때까지 엄청 핫했죠. 근데 2014년에 논문이 나오고 그 전에 이게 하겠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됐는데 여기 망했어요. 이 뒤에 7년부터는. 그래서 기업에서 모든 뭐 삼성, 하나, LG 등등에서 우리 이거에 사활을 걸겠다, CNT 시장에 우리가 선점하겠다 해서 굉장히 돈을 많이 투자했는데 다 망했어요.
다 망했고 그래서 완전히 망했는데 이게 처음에 CNT가 1991년에 개발되고 이제 후반 연도에 굉장히 개발이 많이 되면서 이제 산업화에 이용하자 해서 이렇게 추정 금액이 이렇게 늘어났던 거죠. 그래서 2007년도에는 이게 어마어마할 거다 이런 추정을 했는데 결국에는 안 된 거죠. 이게 이제 그 매년 성장률 이걸 나타내는 건데 2% 성장을 할 거다 이렇게 추정을 했었죠. 근데 제일 첫 번째로 걸림돌이 됐었던 거는 아까 얘기했던 대량 생산입니다. 대량 생산을 할 수가 없었어요. 대량 생산이 안 되면 기업에서는 할 수가 없잖아요. 우리 뭐 실험실 단위에서 해서 뭐 물성 측정하고 어떻게 어플리케이션 해가지고 뭐 소자 만들어보고 센서 만들어보고 하는 거는 굉장히 쉬울 수 있겠지만 이게 기업적인 면에서는 이제 어느 정도의 수익이 창출돼야 되기 때문에 이게 저렴한 방법으로 대량 생산을 할 수 있는 방법을 만들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일단 한번 꺾였다가 근데 기업에서 대량 생산하는 법을 만들었어요. 만들었는데 문제가 됐었던 게 물성이 재현이 안 된 거죠. 그거를 밝힌 논문이 2014년에 스몰이라는 혹시 저널 아시나요? 그렇게 막 사이언스 네이처에 버금가진 않지만 굉장히 좋은 논문입니다. 이 논문에 그 키스트 알죠? 키스트에 있는 박사님이랑 이제 뭐 외국에 계신 분이 공동 연구를 해서 이게 원통이 모든 사람이 맞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냥 CNT는 원통이지 뭐 다른 거라고 생각을 아예 안 했어요. 근데 신기하지 않습니까? 1991년에 만들어져서 90년도랑 2000년도 초반이 있어요. 초반이 있는데 왜 이게 원통형인 거를 당연히 생각하고 그거를 밝히지 않았을까요? 그러니까 처음 이걸 밝히고 나서 우리 어떨 때 보면 처음 어떤 사람이 이걸 발견하면 이게 진리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래서 굳이 이거를 밝히려고 하지 않았었던 거예요. 1990년도 후반에는 그걸 밝힐 기술이 없었고 2000년도에는 그거를 밝힐 수 있는 분석 장비들이 굉장히 많이 만들어졌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굳이 왜 내가 CNT가 원통형이라는 거를 확인을 해야 되냐? 당연히 원통인데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아무도 안 했었던 거죠. 근데 그 2014년에 키스에 있는 박사님은 뭔가 이상하다. 이거는 물성이 재현이 되지도 않고 뭔가 다른 특성이 있을 수도 있겠다. 그렇게 해서 연구를 했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봤더니 그 CNT가 성장하는 게 원통으로 만들어지는 게 아니다라는 것을 밝혔어요. 나선형으로 이게 성장한다. 이거를 이제 알아낸 거죠. 이게 어떤 차이가 있냐면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원통형이면 이 끝과 끝만 괜찮으면 붙어요. 그죠? 끝과 끝만 괜찮으면 이렇게 쫙 해서 붙일 수 있어요. 근데 나선형이면 이게 이제 성장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많은 분자적 결함이 일어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성장된 후에 이게 이렇게 돼가지고 딱 만들어지는 거랑 나선형으로 이렇게 자라면서 이 방향에 의해서 자라면서 측면에서 성장하다가 이게 이제 붙는 거잖아요. 그러면 마지막에 이렇게 원통형을 완성하는 과정에서 굉장한 분자적 결함이 발견이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원통형에서는 계속 얘기하지만 이게 단일 결합, 이중 결합 계속 반복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안에서 다 이동을 할 수가 있어야 돼요. 그죠? 무조건 도체예요, 무조건 도체. 근데 이게 여기서 한번 봐보세요. 이게 이 구조로 성장됐다 가정하고 이 전자들이 여기서 만들어진 게 막 이동하다가 이 측면 상승할 때 있었던 분자적 결함에 이게 이제 전자들이 이렇게 박혔다 칩시다. 이 요걸 박히려면 이 박힌 걸 빼려면 밖에서 에너지가 들어와야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에너지를 쐈더니 얘가 전자가 갑자기 그 전기 전도도가 확 올라가니까 사람들은 그 전에 와 이거 반도체다. 왜냐하면 특정한 에너지가 주어져야 이게 그라운드에서 익사이티드로 올라가서 이게 전자들이 움직이니까.
그래서 반도체다라고 생각을 했었던 거죠. 근데 봤더니 여기에 트랩이 돼 있었다가 에너지가 오니까 그게 이제 톡 튀어나가면서 전기 전도도가 여기에 올라갔었던 거죠. 그래서 이 논문이 막 사이언스 네이처 막 이거는 아니지만 이 논문으로 인해서 모든 그 전에 연구했던 사람들이 아 이래서 안 됐구나. 우리 랩은 이래서 내가 잘 못 만든 게 아니구나. 원래 이런 특성이 있어서 안 된 거구나. 그거를 알게 됐었던 거죠. 그래서 이거가 이제 밝혀지기 전에도 CNT 이제 물성 한계나 이런 게 있었고 당연히 안 되니까 뭐 사서 뭐 기술 이전 이렇게 봐서 특허권 사가지고 해도 안 되니까 이게 점점 소비자들은 샀는데 안 좋으니까 쓸 이유가 없잖아요. 그래서 수요도 없어지게 되면서 CNT 시장이 굉장히 작아지게 된 거죠. 근데 앞에서 말했던 그 특성들이 다 거짓은 아닙니다. 그 특성이 CNT에서 존재하는 특성입니다. 근데 그게 CNT를 만들어진 모든 CNT가 그렇지는 않다는 거지. 그게 CNT의 특성이 아니라는 건 아니고요. 그래서 이게 그 인장 강도도 있고 어느 정도 탄성력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직도 고분자 이런 복합해서 사용하는 경량형 어떤 소재는 굉장히 많이 사용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뭐 CNT가 막 엄청나게 그라핀처럼 지금은 사용이 되고 있지는 않지만 충분히 이게 성장이 되고 있는 거죠. 예. 어쨌든 그렇고 그래서 그 앞에서 말한 이 물성들이 이제 각각 뭐 어떤 정도 된다 뭐 이 정도는 다 알잖아요. 이렇게 대강 보면 뭐 금속 정도의 전기 전도도 그 다음에 경량성 이 정도 되고 탄성 계수 이 정도 확보하고 있고 인장 강도도 뭐 합금에 비할 정도 이렇게 된다라는 사실을 아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 전기적 특성이랑 이 뒤에 열적, 기계적 이 특성들이 있거든요. 이게 있는데 이게 각각 그 연도별로 해가지고 어떤 그 관찰 이제 그걸 했는지를 다 나타낸 거예요. 그래서 뒤에 있는 기계적 특성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조금 읽어보시면 되고요. 일단은 전기적 특성 같은 경우는 이게 98년도에 프랭크라는 사람이 이 SPM으로 전도성을 확인을 했어요. 일단 91년도에 그게 밝혀지고 나서 물성적인 특성은 뒤에 사람들이 하나씩 이렇게 밝혀냈었거든요. 그래서 우리 대표적으로 그 전도도 찍는 그 장비 혹시 아는 사람 있나요? 전기 전도도 측정할 때 4포인트 프루브 같은 거 많이 쓰죠. 써가지고 이제 말 그대로 포인트가 4군데 이렇게 해가지고 거리랑 이제 이렇게 측정 이제 전류 같은 거 흘려 보내가지고 이제 전도도가 얼마나 되는지를 측정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이제 측정을 했더니 뭐 전류 밀도가 상당하게 이 정도면 엄청 높은 겁니다. 앞에서는 전류 밀도에 대한 언급이 여기 있네요. 예, 구리가 이 정도 되는 거니까. 근데 실질적으로 측정했었던 거에 이 당시에는 좀 낮았죠. 근데 이제 최고 같은 경우가 이제 구리 정도에 해당되는 이 전류 밀도가 나타나는 정도였고요. 그다음에 열 전도도 이렇게 많이 나타나져 있어요. 있는데 요거 같은 경우는 한 번만 읽어보세요. 굳이 막 다 알 필요는 없고. 그래서 그 CNT 이쪽에서 알아야 될 거는 그 합성 방법의 차이점에 대해서 알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CNT가 왜 물성적인 면이 재현성이 없었는지, 진실은 원통형이 아니었고 나선형이었다는 거, 그걸로 인해서 이제 어떤 물성의 한계가 있었는지 뭐 그런 점에 대해서 이제 알면 됩니다. 예.